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창원시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인 창원 문화복합타운. 결국 올해도 새 운영자 찾기가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에 있었던 활발한 움직임과 시정 방향에 걸었던 기대 때문에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운영자 선정,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초 해당 문제로 출연하셨던 두 분입니다. 유진상 경상남도 공공건축가, 조병은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4월에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의 협약 해지 사태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반이나 지났지만 그 이후로도 쭉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우선 창원 문화복합타운 어떤 곳입니까? 예, 창원 문화복합타운은 2017년 안상수 전 시장이 처음 기획을 했었고요. 창원 그 종합 터미널 옆에 보면 큰 시유주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민간업자가 그 부지를 사들여서 49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 1,010억 원을 들여서 종합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고 그것을 창원시에 기부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원래는 이제 한류 공연장, 호텔, 뮤지엄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승인 허가가 났음에도 아직 개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여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던 거점 공간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된 창원 문화복합타운이 현재까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간의 과정을 요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창원 문화복합타운 건립 공사 자체는 2020년 상반기에 끝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이제 민간업자하고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이제 개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시는 해당 시설 개관 지연 책임을 물어서 지난 2022년 3월에 시행사인 창원 아티움시티와 운영 참여사인 SM엔터테인먼트 등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시행사는 같은 해 4월 실시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가 또 이의제의 신청을 했지만 역시 네. 또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시가 이제 완패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요. 법원은 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그 시 주장에 대해서 네.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부족하다고 봤고요. 이에 따라 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시행사의 기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외 시행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양측 입장에서는 이걸 뭐 오래 끊으면 서로 이제 손해니까 중간에 어떤 합의를 좀 보자 이렇게 돼서 창원시는 건물과 토지를 이제 체납을 완전히 받았고요. 시행사는 이행 보조금 101억 원과 이자 4억 원을 이제 반납받음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게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게 창원 대로변에 있어서 눈에 더 잘 띄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요. 유진성 교수님은 지역의 도시 경관이나 건축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곳 입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는 주거가 들어서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네.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주거를 허가를 해줬고 또 막대한 용적률을 상향해줘가면서 무리하게 허가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인데요. 또 하나 이제 공단과 주거지가 만나는 부분이고 물류 유통, 그러니까 터미널 이런 지역과 또 주거지가 만나는 부분, 또 크게 봐서는 마산과 창원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창원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고 도시 이미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단, 유통, 주거지, 터미널 이런 것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잘 세련되게 잘해야 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2020년 상반기에 실제 물리적으로는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년 반 가까이 방치돼서 관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년이니까 아직 뭐 무슨 건물이 허름해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네. 창원시의 이제 이미지에 대한 손상이 있었을 테고 주변 이용객들의 창원 시민들이 혹시 슬럼화되질까 하는 이제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결코 이 창원시 전체 이미지에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건축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장소의 건축물 용도 결정 및 허가할 때 얼마나 숙고를 해야 하는지 모든 지자체의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셨군요. 그래도 다행히 앞으로 남은 수순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있었고 법원의 화해 권고로 일단 법적인 문제는 마무리가 됐죠. 네. 하지만 이제 새 운영자를 찾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인데 시는 이제 올 3월에 창원 복합문화타운 이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때 민간위원 7명, 창원 시의원 2명 참여하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그 선정할 때 공모 지침을 꼼꼼하게 정해서 선정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네. 이제 준비 중이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시민들이 필요로 하던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물어봐서 다시 재편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내 새 운영자를 선정해서 내년에 정상화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미 한번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민간 위탁할 때는 항상 이 독소 조항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민간한테 안전하게 뭔가를 해주는 법적 뭔가를 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이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독소 조항 차단을 위해서 사전에 이제 절차를 꼼꼼히 하다 보니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6년이 흘렀잖아요. 그 처음 사업 시작하려고 했던 데에 비해서 6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K-팝이 한참 잘 나갈 때지만 지금 또 성숙 단계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그 의견들을 지침서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올해 안에 공모 절차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시는 공언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안에 착수하겠다라고 시는 말을 했지만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연내에 과연 공모 절차 착수가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시작만 했지 아직 크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인 걸로 보입니다. 소장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연내 공모는 힘들어 보이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101억이라는 큰 돈을 시행사에게 돌려준 창원시 입장에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창원시 투자유치단 관계자도 돌다리를 두들겨 본다는 의미에서 법률 자문 등을 추가로 거쳐서 공모 지침서 개발을 하느라 좀 늦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창원시 입장에서는 2번 실수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어떤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공청회도 열리기 힘든 건가요? 이번 달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공모 일정과 관련해서 시 관계자는 공청회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일자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11월 공모 지침서가 완성되면은 공모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1월쯤에 나올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것조차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이 공모 일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 거다 이런 네.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민선 8기 시정에서는 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창원시의 굵직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민선 8기 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살펴보면 홍남표 시장이 사업 정사화 방안 발표한 게 올해 3월이거든요. 네. 3월부터 지금 10월이니까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상황을 정상 참작한다 하더라도 늦어지고 있는 건 이제 분명한 거고 사실 이제 참작은 돼요. 예를 들면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업 방향 설정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향 설정만 다시 할 게 아니라 이게 과연 K-팝만 전폭적으로 넣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부 프로그램도 다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 맞고요. 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2021년에 창원 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 해당 시설은 K-팝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다른 시설을 넣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수익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가 좀 힘든 구조고 현재 4층이 공연장, 최상층 7, 8층은 호텔
이거 호텔과 컨벤션 여기만 픽싱이 돼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시설들도 다 방금 말한 케이팝을 보조할 수 있는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아까 이제 민간위원하고 시의원 2명 해서 꾸렸다 그랬잖아요. 선정위원회를. 거기도 네. 보면 문화예술, 마케팅,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건축사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여러 전문가를 선정을 해놨고 까딱하면 가이드라인이 잘못되면 나머지 결과물은 더 크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신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변수가 최근 홍남표 시장이 지금 10개월째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서 네.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이제 시정 공백이나 이 추진력 약화가 아니냐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추진이 되더라도 숙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내년이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과연 창원 문화복합타운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민의 여론이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일단 어떻습니까?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 자체가 어떤 한류 열풍에 힘을 입어서 K컬처를 위해 기획되고 설계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무산된 상태에서 과연 계속 그걸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같은 뭐 기획으로 계속 추진한다 해도 국내의 대형 뭐 엔터테인먼트 기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원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목적을 담은 이 시설물의 활용 측면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네.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고 또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출발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으로 미뤄질 거라 보이는 공청회에서 제대로 된 수탁기관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관 선정에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잘못되면 결과는 당연히 더 크게 잘못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한 5-6가지 이제 제안을 드려보면 우선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 아이디어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되 이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들의 판단은 전문가가 하게 되고 책임은 시가 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튼 시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묘한 분위기가 있어.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가공해서 받아들여야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팔룡터널, 거가대교, 마창대교 수많은 민간 수탁 SOC 사업들 보면 이 실패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네. 결국은 그것들이 다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안정적으로 보존해주는 독소 조항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대부분 우리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도 그 독소 조항을 남겨둬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수익 시설, 아까 말한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수입 시설을 보면 네. 지금 K-팝 콘텐츠 등 문화 시설에서 발송할 수 있는 그 외에 손실을 보존하고 또는 만약에 또 K-팝 외에 신규 콘텐츠가 생긴다. 그럼 그것들을 얼마든 융통성 있게 담을 수 있는 그 재원을 위해서 할애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방산 산업 이런 것들도 그 K-팝의 형태로 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여지를 좀 남겨두면 좋겠고 항상 이제 네 번째는 최상의 수익 모듈과 최악의 수익 모듈 두 가지 대안을 항상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이런 게 생기면 항상 핑크빛 모드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는 안 되고 최악의 상황 다 같이 하고 또 단기 세부 운영 계획, 빅데이터 검토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수탁 기관에게 주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 단계 처음부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리 회계 검증할 수 있거든요. 선정 직전에. 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몇 가지 기준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런 꼼꼼한 기준을 토대로 수탁 기관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설 운영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어느 정도 달래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창원시 행정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까? 좀 행정 융통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상당 구간 뭐 3년 반 이상 빈 공간으로 있잖아요. 이럴 네. 경우에 이제
새 사업자를 찾는 동안만이라도 가용한 시설에 대해서 임시로 조금 운영하거나 하는 것, 임대를 해주거나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1, 2년 보고 누군가를 임대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모델하우스 한 6개월밖에 존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단기간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반짝 주말 장터를 연다거나 뭐 K 방산 뭐 이렇게 홍보 부스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설물이 지금 잠깐 지금 그 공백이라고는 하지만 네. 뭐 벌써 3개월 반이 됐기 때문에 이 건물 겉에도 너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건물 자체 전광판 외부에 있는 그런 조명을 예를 들면 창원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조금 너무 좀 썩히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긴 하죠. 그럼 지금 창원시에서 그런 단기 임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활용할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나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행정은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걸 혹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절대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융통성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해주신 것처럼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기 건립 목표가 뚜렷해서인지 내부 구성이 굉장히 알찬 걸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임시 운영을 한다면 또 어떤 활용 방안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뭐 문화 기획사들이 많은데 그걸 유치하는 건 물론이고 또 아주 뭐 대통령상을 받은 어떤 공연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문화 공연 단체들이 이분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좀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K-팝 그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네. 요 행사를 일부분을 여기서 진행을 한다면은 그것도 뭐 공간 활용 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창원 문화복합타운 전면에 있는 그 경관이 아주 화려합니다. 뭐 조명이 너무 좋거든요. 이걸 가지고 작년 초반에 일정 기간 미디어 파스타를 운영했는데 시민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걸 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아주 뭐 좋은 운영 방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시 운영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창원 문화복합타운은 조금 더 속도감 있는 정리와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미래 청사진이 어떨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핑크빛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난맥상이고 건물의 태생 자체가 무리하게 이제 주거시설을 허가해주고 그 보상책으로 받은 형태이다 보니까 규모나 성격이 되게 규모, 성격 모두 지금 애매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최상에 적합한 어떤 기능과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기에 굉장히 유명세를 가지고 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 이름, 네임밸류에 기대서 시설을 이제 지었다가 그게 이제 싹 사라져 버리니까 네. 좀 심하게 말하면 공황 상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K-팝이라는 추상적인 대상 자체를 이 애매한 공간에다 넣으려고 하면 이게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좀 더 많은 주체 아이디어를 듣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K-팝이 창원의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운더리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 부분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K-팝 전 세계적으로 했던 팝 페스티벌은 창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국가적인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전국에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꼭 창원만에 필요한 공간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 이 위치 K-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네. 도시의 결절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꼭 걸맞는 필요한 역할이 뭔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창원 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새 출발을 잘 해내서 창원시를 대표하는 시설물 중 하나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1,000억 원 넘게 투입된 창원 문화복합타운이 수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것을 창원 시민이 매일 일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창원시는 이제 세심한 행정력과 함께 속도를 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